곤충 기르는 게 취미였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곤충을 키우다 보니 사료 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국 애완용 곤충 사료 개발에 나서게 됐고 관련 회사까지 운영하게 됐죠. 옛날부터 곤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애완이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죽는 게 되게 아까웠는데 곤충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좀 포커싱 자체를 폐사율이 적어지는 개념으로 많이 잡았고요.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각종 창업 관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인류 바이오 기업을 꿈꾸고 있는 공희준 학생. 잘 힘합쳐서 열심히 다 같이 성장한다면 그래도 농업계열의 큰 회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밝은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를 만나봅니다. 공희준 학생을 만나기 위해 찾은 완주의 한 고등학교. 마침 체육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또래 남학생들이 그렇듯 고등학교 2학년인 공희준 군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도 바로 이 체육 시간입니다. 특히 농구를 좋아해서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력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신학기 때 친구들이랑 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모두가 한가한 점심시간. 학생 자치회실에서 학생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거든? 봐봐, 첫 번째가 WJ를 해가지고 완주고등학교 마크를 넣자는 얘기도 있어. 오늘 회의는 학생회 간부들이 착용할 학교 배지가 안건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의견을 내놓는데요. 일단 글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배지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글씨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마크 크게 하나 박아놓거나 그냥 농구할 때만큼이나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공희준 학생. 알고 보니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희준이는요, 일단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되게 바빠요. 근데 바쁘긴 하지만 항상 학생이 업무 있을 때마다 책임감 가지고 참여해줘서 같은 2학년 친구들한테도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고 되게 3학년 선배들이지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희준이랑 친구 된 지는 고등학교 올라서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체육 활동도 잘하고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공희준 군의 발길은 학원 대신 한 공장으로 향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제품 생산하고 이제 판매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 공장 같이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학교 끝나고 항상 여기 들려서 늦은 저녁 먹고 퇴근하는 식으로.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희준 군. 뭘 하려는 걸까요? 학교 잘 다녔어? 이번에 온 거야? 이번에 온 거? 이제 왔는데 어떠냐 상태가? 어떨까 싶네. 오던 대로 그냥 온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톱밥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원재료로 취급하는 그 생톱밥 처음에 그 상태입니다. 대부분 톱밥들이 전부 다 강원도에 몰려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가져왔고 이제 나무 종류는 이제 벚나무로 이제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톱밥이 곤충 애벌레의 사료가 되는 건데요. 원재료인 만큼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톱밥을 혼합기로 옮기는데요. 생톱밥 자체는 사료가 될 수 없어서 곤충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몇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에 넣는 건 뭔가요? 생톱밥을 부숙된 톱밥으로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부숙 시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부식 시에? 네. 혹시 뭐뭐 넣는지? 네, 이제 비밀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당분을 보충하는 일부, 또 이제 탄수화물, 또 식물성 단백 담당하는 일부 첨가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식을 시키면 그 얘들 잘 먹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를? 네, 이제 썩은 나무에 자생하는 곤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썩은 나무에 가깝게. 보통 사슴벌레나 딱정벌레 등 곤충 애벌레는 나무의 썩은 부분에 살면서
그것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생톱밥을 부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첨가물을 바로 공희준 군이 개발한 건데요. 첨가물과 톱밥이 잘 섞여야 질 좋은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희준 군. 이후 일정 기간 숙성을 거쳐야만 곤충 애벌레 사료가 완성됩니다. 이제 애완은 4번에서 6번 사이, 또 이제 식용은 1번에서 3번 사이에 3번 정도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한 번 발효시킬 때마다 첫 발효는 7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14일에서 20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숙성해야 하는데요. 온도나 습도 등에 따라 사료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희준 군은 현재 애완용 3종, 식용애벌레 사료 2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애완용 곤충 사료인 참나무이고요.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주력 제품은 여기 식용곤충 대상으로 한 여기 버섯 폐균상으로 만든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를 따라 취미로 곤충을 키운 희준 군. 개체수가 늘면서 사료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직접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이렇게 창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곤충 사료라는 게 꽤 비싸요. 뭐 보통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얼마나 키웠는데? 그때 한 50에서 150마리 사이에서 이제 개체수가 왔다 갔다, 돈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곤충이 어느 환경을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는 답이 나와서 필드를 가장 많이 가는 편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항상 좀 공통된 특징이 항상 썩은 화렵수 계열의 나무에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나무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 개체수가. 그래서 이제 생나무를 이제 곤충 사료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을. 개발 초기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배합 비율을 찾았습니다. 이후 수십 번의 실험과 시행착오 끝에 잎새버섯을 재배한 후 버려진 참나무 배지에 배합 기술을 접목한 애벌레용 사료를 첫 번째로 만들게 됐는데요.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유충인데, 흔히 군뱅이 또는 꽃뱅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군뱅이? 곤충입니다. 네.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산란을 받고 나서 그 알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 큰 개체들이랑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개체들이 같이 나오면 보통 이제 작은 개체들이 생존을 했다는 뜻이고, 이제 다른 사료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한 13% 정도 지금 통계 처리를 했을 때 우세가 나오고 있고, 폐사율은 한 20% 정도, 폐사율에서 확실히 이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완곤충을 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곤충을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애완견 같이 제가 좋아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좀 덜 죽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항상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네, 항상 뭐 뿌듯하죠. 최대한 덜 죽으면. 개발한 곤충 사료가 전라북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 상금을 받은 희준 군. 그 상금으로 곤충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년 12월엔 K-스타트업에 도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받은 상금은 무려 1억. 이 상금 덕분으로 회사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포커싱 자체를 폐사율이 적어지는 개념으로 많이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료를 되게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항상 제가 택배를 받아보면 곤충 사료를 뭐 포대에 담겨 오거나 되게 유통 과정이 되게 선진화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좀 청결한 유통 과정, 이제 처음에 보낸 상태로 그대로 도착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일단 무조건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제 그게 모든 기업의 차별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원도 새로 왔으니까 업무 할 거 좀 이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업무 같은 거 파악하기 전에 일단 시장이 워낙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일단 그거 먼저 파악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상품 것 같아요. 출시가 다른 가까워지면서 업무보다는 일단 디자인을 시장 맡을 파악하는 새 거 직원을 이렇게 채용했는데요. 좋을 것 같고, 좀 모르고 대표답게 하면 업무 지시를 내리는 희준 군. 그것보다
이제 정확하게 이야, 파악을 하고 정말 의젓하네요. 지금 개체 수가 한 60개체 가까이 들어올 거니까 관리를 아빠가 하고 밥 주라. 네, 살다 이제 곤충밥도 줘야 되는 벌레가 당연히 줘야지. 사료 만들 때 함께 있었던 이분, 바로 희준 군의 아버지입니다. 희준이가 아직 학생인데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희준 군을 직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 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또는 이제 업체 사장님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딱 상대를 할 때부터 보면은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것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나는 학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사업자고 동등한 경쟁자고 그다음에 또 파트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유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시키기 어려운 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말에 같이 나와서 뭐 같이 뭐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 이동이 너무 편해지니까 그 아빠 부분이 운전 네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제 생각대로 다 상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 속도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5종의 곤충 사료를 개발한 희준 군. 기존 사료의 품질을 높이는 일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한 것은 벚나무 톱밥으로 만든 사료입니다. 제가 항상 필드에 나가보면 이제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딱딱한 생나무에 오히려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나무에만 서식을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완전 생톱밥으로 왕사슴벌레를 키워봤는데 또 그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서칭을 해봤는데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부식이 덜 된 나무를 좋아한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 참나무 같은 경우는 그 부식이 덜 된 거를 컨트롤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한 번 어느 정도 일정량의 첨가제가 들어가 버리면 일정 이상 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사 읽는 걸 좋아해서 가구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이제 가구가 이제 원목으로 하다 보니까 강도를 표현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자료밖에 없어서 쭉 찾아봤는데 이제 한 2, 3위 정도의 체리블라썸이라고 해서 일본 왕벚꽃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벚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채집을 해봤는데 살더라고요, 사슴벌레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부식 저항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식 저항력이 필요도 하고 곤충이 살 수도 있어야 되는 나무를 딱 찾은 것 같아서 최근에는 오동나무와 적송 톱밥을 활용한 사료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이한 개체의 곤충을 키우는 곤충 마니아를 위한 사료입니다. 오동나무 이제 피귤러스라고 긴꼬마 사슴벌레라고 해서 엄청 작은 사슴벌레가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마넓적 사슴벌레라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에만 사는 곤충이 있는데 제가 그 곤충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사료 자체가 수급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시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많은데 또 업체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너무 키우는 사람이 적으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마니아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타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업체는 모든 곤충을 취급할 수 있는 사료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오동나무나 적송같이 이렇게 특수 사료도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젤리 먹잖아. 얘는 우리가 젤리 먹지. 이게 같은 종이라고? 얘는 두 개 같은 종이고 근데 크기가 너무 차이 나지 얘는 두 않아? 개가 같은 종이고 그러니까 얘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온 희준 학생. 집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온통 곤충입니다. 곤충을 키우는 것은 물론 곤충 사료 사업도 강하게 반대했던 희준 군의 어머님.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로 응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더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긴 하시는데 엄마 입장으로서 저도 많이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지 않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본인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들기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패도 네가 겪어야 될 몫이니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응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거 잡으러 가야지. 이번엔 등화 채지 말라. 발전기 달아가지고 불빛 켜면 이제 날아오게. 어디서? 선에서. 그게 돼? 그럼 불빛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불법이네. 켠다고? 불법 아니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채집은 불법은 아니에요. 얘가 보호종은 아니라서.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느라 지금도 벅찰 텐데 올 여름에는 새로운 사료 개발을 위해 채집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은 공희준 학생. 이런 남다른 열정은 사실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과 국립공원을 전부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희준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두 형제만 외국 여행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와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를 돌며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조금 더 참는 거, 뭘 해도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니었을까. 인내 끝에는 그래도 뭔가 보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항상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음 날 공희준 학생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잠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가 느낀 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래? 유럽이나 이제 선진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친환경에 가까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명농약이나 희준 군이 고민이 있거나 힘을 얻고 싶을 때 늘 찾는 선생님인데요. 옛날만큼 공부를 희준 군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늘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희준이가 학교 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학업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동시에 잘 병행했으면 하고요. 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또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또 중요 도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장으로 온 희준 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농가랑 계약도 해야 되고 이제 영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농가 직접 찾아가서 네네, 마케팅을 농가 해요? 직접 찾아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샘플을 미리 한번 드려보려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료 개발은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논산에 있는 굼벵이 전문 농장을 찾아 곤충 사료에 대해 알리고 농가의 조언도 받아보려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희준 군이 찾은 이곳은 현대화 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의 곤충 농장입니다. 온도가 몇 도예요 여기가? 여기는 23도가 맞춰지는데 보통 23도? 사용 온도는 네, 28. 26도. 농장 방문은 거의 처음이다 보니 이곳의 곤충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관심이 생기는데요. 밀집도가 적으니까 확실히 좀 개체당 사이즈가 커. 아까부터 봤는데 곤충 사료 사업가답게 희준 군은 무엇보다도 이곳의 사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확실히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건 느껴져요.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수의 개체를 최대한 밀집을 시키는데 여기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수분 한 75%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곳 농가에서는 직접 사료를 만들어 곤충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희준 학생도 사료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만든 사료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참나무 톱밥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버섯배지로는 여러 가지 조금 유해성도 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곤충 사료에 전문가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희준군이 만든 사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특징이 버섯이 그 보통 이제 표고 느타리 이런 거 보면 입자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곤충용 사료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얇은 입자에만 서식을 할 수 있는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둘 다 참나무예요. 거친데 1차 한 건가요? 1차? 1차도 아직 안 됐고요. 네, 거의 생원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입자가 훨씬 얇아질 거예요. 이거는 몇 차 한 거예요? 이거는 한 2차? 이제 애완곤충 하던 사람이 많이 쓰던 이제 입자 미립화 기술인데 저희가 뭐 갈거나 채를 치는 기술이 아니라 발효시키면서 입자가 부스러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런 기술을 써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 엄청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다양한 첨가제로 그 중에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치인데 아무리 두꺼워도 이렇게 만졌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질문에도 막히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희준군. 다행히 베테랑 농장주도 희준군의 사료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거친 입자가 희준 학생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고운 입자로 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가 좀 특별한가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곱게 미세하게 이렇게 발효가 된다는 것은 입자가. 네. 미세하게 입자가 그렇게 되는 게 그 곤뱅이한테 좀 좋은 건가요? 얘네들이 먹기가 그만큼 수월해지죠.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건데 확실히 곤충 사료에 완벽한 적용하는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확실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만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느낀 희준 학생. 농가에 이어 방문한 이곳은 어딘가요? 지금 이게 크림 벤치라는 거야. 네네. 왜 이렇게 등을 켜놨는지 알아? 이걸로 멸균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UV 등이야. 앞서 희준군이 찾은 굼벵이 농장도 직접 소개해준 조성환 교수. 고맙게도 고등학생인 희준군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실험실도 보여주는데요. 희준군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실험 도구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히 초대한 겁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일단 그냥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좀 이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사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실험하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배울 뿐이지 실제로 실험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이러면 나중에 직접 창업해서 일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대학이나 이런 희준군이 만든 사료를 함께 살피며 상품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해주는 조성환 교수. 두 사람이 함께 느낀 가장 큰 과제는 다름 아닌 표준화였습니다. 이제 표준화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을 어떤 식으로 균질화할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균일하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균일화나 이런 걸 위해선 무슨 실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뭐 일정한 품질을 위해서라도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조성환 교수는 이를 실험할 수 있는 기관들도 직접 소개해주며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효능이란 이제 뭐에 의해서 무슨 작용에 의해서 이만큼이 성장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폐사율이나 질병 발생률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에서는 이만큼 해봤더니 이렇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현상에 의해 이게 줄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과학적인 입증을 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취미를 꿈으로 키워낸 공희준 학생.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을 위한 첫 발을 이제 막 내딛었는데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용기 잃지 말고 목표한 대로 잘 성장해 나가길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